여러분들 요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출렁이고 있죠. 도망자!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높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구리. 이러면서 미국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이고 공포에 떨면서 죄다 줄줄 흘러내렸어요. 과학자들은요, 이 돌연 변이가 겁나 끔찍하고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의 변종이라면서 분위기가 진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오미크론을 발견하자마자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위험은 가공할 만하며 심각한 결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요, 이 오미크론 변종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지역이거든요. 처음 발견은 보츠와나긴 한데 제대로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가지고 주목받기 시작한 곳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에서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라? 지금까지 발견됐던 놈들이랑은 좀 다르네? 거칠 줄 아는 놈인가? 라고 했던 찰나에 오미크론은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남아공에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10명 중 9명이 최대 90% 이상이 새로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남아공은요, 재빠르게 국제기관에 보고하고 WHO에 자료를 보내면서 대응은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장관님은 이 오미크론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남아공은 이 새로운 변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호기롭게 한번 맞다이를 떠봤지만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남아공 하루 200명대 확진자에서 10배 이상으로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수많은 변이종들이 나왔잖아요. 이 변이종들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구분을 해놨거든요. 맨 처음에 등장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교해서요, 전파, 전염이 잘 되고 진단하기도 까다로운 녀석들을 관심변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보다 치료와 진단이 잘 안 먹힌다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관심변이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우려변이란 게 있는데요. 우려변이는 기존의 치료법이 상당히 먹히지도 않고 백신 맞았어도 항체 효과가 떨어지면서 감염 환자의 증세까지 악화되는 변입니다. 올해 7월부터 대세로 떠올랐던 델타 변이를 살펴보면요, WHO에서 델타 변이를 처음 발견했던 이후에 관심 변이로 분류하는 데까지는 4개월이 걸렸고요. 이후에 우려 변이로 정하는 데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지정이 됐냐?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관심 변이를 넘어서 우려 변이로 분류하기까지 7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초기 증거가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였죠. 오미크론은 비정상적인 돌연 변이 집단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유포된 다른 변이체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려 변이로 분류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발견되고 일주일 만에 남아공의 지배종이 돼버렸고요.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다들 델타를 능가하는 놈이 이 오미크론 아니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요, 과학자들이 이 오미크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생겨먹은 것 자체가 기존 거랑은 좀 달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들을 보시면 동그란 본체 위에 이렇게 달라붙은 이 돌기들을요,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최강체로 군림하던 이 델타 변이는요, 스파이크가 16개던 반면에 오미크론의 스파이크는 총 30개 이상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뭘 만드는 거냐? 쉽게 말해서요, 델타 변이는 여태까지 인간의 몸을 뚫기 위해서 16개의 스파이크로 공격을 해왔는데 오미크론은 그 무기가 3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무기도 플러스 16강에서 때리는 것보다 플러스 30강 해놓으면 훨씬 세잖아요. 그렇다면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스파이크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적응해가지고 사람 몸에 맞게 변이했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고 치면요, 이 친구가 계속 복제를 할 거 아니에요. 복제를 반복해서 한 개의 바이러스가 10개까지 됐다고 치면요, 이 중에 우연히 인간의 몸속에 있던 면역체계나 아니면 우리가 맞았던 백신을 뚫을 수도 있는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연변이죠. 그러면요, 9개의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죽거나 경쟁에서 밀려버릴 거고요, 돌연변이 바이러스만 살아남아서 또 자가복제를 이루겠죠. 이런 변이를 반복하면요, 더 쉽게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고 더 쉽게 인간의 면역체계를 뚫고 더 나아가 백신도 피해 다닐 수 있는 변이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바이러스는 수많은 복제를 반복하면서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은 너무 많은 스파이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파성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
변이체의 전파력은 이렇게 돌출된 스파이크 단백질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오미크론은 이 스파이크의 단백질이 더 많은 걸 보니까 많은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발전된 바이러스가 아니냐라는 게 현재 과학자 WHO의 생각이에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은 만큼 감염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을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6배에서 8배나 감염력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한 과학자는 오미크론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오미크론은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의 몸,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 몸속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하필 에이즈 환자냐? 이 에이즈 환자들은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잖아요. 면역력이 사라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시간만 있다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복제할 수 있으니까요, 폭발적으로 변종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약 20%, 즉 5명 중 1명이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몸을 오가면서 변이를 창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일리는 있지만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장한 건 좀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과연 오미크론의 백신이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이겠죠. 안타깝지만 지금 코로나19 백신으로 오미크론의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백신을 맞았던 분들은 죄다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초기 사례를 보면요, 3건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됐었을 때 1명은 화이자 백신만 3번 맞은, 그것도 부스터샷까지 맞은 30대 여성이었고요. 또 다른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7월쯤에 맞은 사람이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얀센 백신을 2번이나 맞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를 떠나서 죄다 돌파 감염이었고요. 2번 넘게 맞은 사람부터 3번 맞은 사람까지 이걸 다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오미크론이. 그래서 백신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전 세계 나라들, 위드 코로나 하고 있던 나라들은 초비상사태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위드 코로나 하고 일상생활 돌아오나 싶었더니 뭔 개똥 같은 오미크론이냐구리. 지금 백신 회사에서도요, 급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분석은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바로는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에요. 백신을 만드는 기업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방셀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더나 백신은 오미크론에는 효과적이진 않을 듯 보입니다. 우리 거는 델타 변이에나 효과 확실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모더나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질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떨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더나의 연구진들도 모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요. 모더나 회장님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 시장은 더욱더 출렁이기만 했고요. 모더나의 입장 발표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모더나 자체의 주가는 자신감이 하늘을 뚫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모더나 주식은 최근 1년간의 최고의 날을 갱신 중이에요. 상승폭이 아주 그냥 21% 상승한 후에 또 14%나 급등하면서 진짜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모더나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화이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백신 개발사들도 분석에만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내년 초는 돼야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죠.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출렁인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공포와 가장 흡사했던 이슈는 2021년 7월 델타 변이 이슈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변이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델타 변이가 대유행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시기, 나스닥 지수는 한번 물 흐르듯이 흘러내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 봉쇄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악화됐었죠. 7월 중순 나스닥은 며칠 동안 3%에서 4%가 빠지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락은 좀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바로 V자로 반등 올라왔던 거 보이시죠? 그나마 백신이 나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 이 델타 변이 이슈가 복구가 됐었죠. 만약에 오미크론이 백신만 잘 듣는다면, 백신만 어떻게든 효과가 좀 입증이 된다면 델타 변이 이슈와 매우 비슷하게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일주일 안으로 V자 반등 바로 나오겠죠. 다만 문제는 백신이 아예 듣지를 않고 오미크론의 공포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기존 백신이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 비관적인 예측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입니다.